어쨌든 AI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엔비디아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 회장님 밥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지금 10월 10일 로봇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자, 기대감이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130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한 60% 이상 오른 거고, 여기서도 많이 올랐는데, 두 가지 경우를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10월 10일 지났다가 무조건 막 폭등할 거다. 이렇게 100%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안 갈 수 있어. 근데 에이 별 시큰둥 하겠어 그러면 막 갈 수도 있어. 10월 10일 로봇데이가 열렸어. 로봇데이가 열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획기적이야. 그러면 폭등할 수 있어요. 얘들은 한번 폭등하면 뭐 20, 30%씩 폭등합니다. 상한가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수준이잖아. 기대한 만큼의 수준만 나온다면 그러면 조정받을 수 있어. 왜? 기대감이 많이 올랐잖아. 에이 뭐 별거 없네 그러면서 기정사실화 이론이라고 있죠? 뭔가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매도세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는 알 것 같아. 뭘 기획하고 있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외 3자들은 아무도 몰라. 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상보다 획기적인 게 나온다면 증시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상 수준에서만 나온다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락은 폭락은 아니고 찔끔 내리겠지만 5, 6% 이렇게 내리겠지. 근데 그 내리는 하락은 매수하는 하락이야. 내려가도 걱정할 거 없어요. 기다렸다 다시 사면 돼. 왜? 일단 그게 일반화 될 거고, 두 번째는 내년에 모델 2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 로보택시의 기대감보다 모델 2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는 시간이 좀 필요해. 출시는 하는데 플릿이라 그래가지고 그 로보택시 차들 여러 대를 만들어야 되고 막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은 자꾸 사야지. 내려갈 거 감안하고 사라는 소리야.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왠지 획기적인 게 나올 것 같아. 기대 반, 분석 반, 그렇습니다. 어쨌든 로보택시 데이가 있고요. 강경한 주장, 로보택시 행사에 세 가지 형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 먼스터라는 사람이 다음 주 공개하는 로보택시 행사에서 새로운 차량 세대가 공개될 것이라 믿지만 이 이벤트를 자세한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로봇밴, 하나는 로봇택시, 그 다음에 25,000짜리 로봇 모델 2 얘기까지 언급된다면 세 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상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몬스터는 잠시 쉬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출시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의미야. 그러면 차익 실현 나왔다 눌림받고 다시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된다면. 흥미로운 점은 퓨처펀드의 게리 블랙이 지난주에 로보택시보다 25,000달러짜리 전기자동차가 더 중요하다. 이건 내년에 생산할 거니까. 25,000달러. 생산하면 일단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니까. 이게 더 주가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죠. 이런 감정에 동의하면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출시한다면 매우 집중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테슬라를 막 사야 돼. 쫄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사야 돼.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보다 더 중요한 게 25,000달러짜리 차가 나올 거니까. 이게 여기 로보택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델 2를 연상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냥 챗GPT의 상상력 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밴이라니까 이제 좀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로보택시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뉴스는 좀 좋은 뉴스야. 사이버 트럭이 99,000달러인데 79,000달러짜리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야. 더 저렴한 사이버 트럭 변형 모델 판매 시작. 5% 더 작은 범위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저렴한 B 파운데이션 시리즈 사이버 트럭을 주문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가격은 8만 달러네. 그죠? 8만 달러짜리입니다. 10만 달러짜리에 비해서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8만 달러짜리 차가 생산을 시작했다. 당신의 사이버 트럭이 배송 준비되었습니다. 79,990부터 시작하는 사이버 트럭은 먼 거리를 여행하고 당신의 삶에 전력을 공급하며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 단 한 번의 충전으로 325마일 주행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통합된 적재함과 캐빈 전원 출력을 통해 공구나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어떠한 모험도 감당할 수 있고, 어쨌든 주요 성능은 이제 325마일, 523km. 사이버 트럭 원래 그 비싼 거는 680km인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견인력도 당연히 있을 거고, 가속력은 제로백 4.1초. 그 사이버 트럭 중에 가장 그 엔진 3개 들어가는 거, 그거는 제로백이 2.8초인가 막 그래요. 올힐 드라이브는 74,400구. 사이버 비스트는 94,400구. 이거 사면 5년간 연료 절감은 5,500달러가 연료비가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사이버 트럭이. 근데 싸게 나오면 더 많이 팔리겠지. 왜? 10만 달러는 부담스럽지만 또 8만 달러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 내 돈 5천만 원에 빚을 5천만 원 낼 것이냐, 빚을 3천만 원 내서 사이버 트럭 살 것이냐, 뭐 이건데 5천만 원 있는데 5천만 원 더 빚내서 할부로 사기는 부담스러운데 3천만 원 할부야, 그건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거지. 훨씬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조기 예약들에게 7,000달러를 할인해 준다는 거지. 사이버 트럭은 올해까지 테슬라에게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4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테슬라는 7월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사이버 트럭이 2024년 말까지 수익성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손익 분기점이 돌아서지 않았는데 올 연말 안에 수익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비싼 차 중에 얘가 제일 많이 팔리고 막 그렇기도 하고요. 유명인들도 이 차를 다 타고 막 뮤직비디오 찍고 영화 찍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 사이버 트럭이. 다음에 개봉되는 모든 영화에는 사이버 트럭이 다 등장할 것 같아요. 얘는 절대 광고비 안 주잖아, 그죠? 지들이 막 광고해줘.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플루언서야.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하면 되지 고용할 필요가 없어, 광고 모델을. 사실 그 누구보다 유명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막 인플루언서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천지지만 일론 머스크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콜 마스 카탈로그라는 사람이 와우, FSD의 이완 요인이 편안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를 타고 온통 심부름을 다니면서 전혀 나는 운전에 개입한 적이 없고 불편한 적도 없었고 불평불만한 적도 없다. 놀라운 일이다.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 이 FSD가. FSD는 그 중요한 개입 사이에 $10,000를 초과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운전에 한 번도 개입 안 하면 된다는 거지. 테슬라 차에 타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가든 가는 거야. 그럼 볼일 보고 오면 또 집을 누르면 집으로 오는 거지. 운전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1년에 한 번 또 개입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이게 가능하니까 로봇 택시를 하는 거죠. 테슬라 4가지 건식 양극재. 요즘 이제 건식 양극 4680 배터리가 나왔다. 이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를 투자하는 투자자인 우리들로서는 그죠? 연구를 좀 해야죠.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은 배터리 제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극 및 음극 제조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습식 공정은 현재 대부분의 리튬은 이걸 습식 공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양극과 음극을 제조할 때 액체 용매를 사용하니까 습식이겠지. 용매를 사용해 할물질을 슬러리 형태로 만든 후 이를 전국 집 전체 위에 코팅하는 방식이다. 이 용매는 배터리 성능을 높여주지만 코팅 후 용매를 제거하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용매는 해수 재사용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건식 공정은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혁신적인 공정으로 액체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할물질 슬러리 상태를 만들 필요도 없어. 액체가 아니니까 할물질 슬러리를 못 만들겠지. 슬러리 상태 만들 필요가 없고 전국 집 전체에 코팅하는 공정이다.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도 있고 용매를 제거하는 과정도 없고 더 환경 친화적이겠죠. 건식 공정은 습식 공정보다 빠르고 비용이 효율적이었으며 배터리 제조 공정에 차지하는 비용과 환경 경영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건식 공정은 습식 공정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저걸 보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러 차량에 사용될 4가지 종류의 건식 음극 4680셀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배터리는 2026년에 출시될 거다. 중국에서의 보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680셀 개발을 담당하는 테슬라의 수석 제조 엔지니어가 SNS에 게시물을 통해 완전 건식 양극 4680셀을 탑재한 최초의 사이버 트럭이 제작되었다. 일단 만들었네, 그죠? 양산을 2026년 한다는 거고 지금 건식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3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2,800개의 새로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오픈했다. 하루 평균 30개씩 슈퍼차저를 오픈하는데 네트워크는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했다. 그래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 1.4 테라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1억 5천만 개의 가솔린을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3분기까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게 매년이잖아.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 파워웰, 메가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지금은 3분기까지 하고 4분기를 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훨씬 많아. 4분기를 더하면 더블 갈 것 같아요. 메가팩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것만 해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0% 정도 차지했는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15%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중국이 또 난리가 났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 100%로 올린 데 이어 유럽도 가세한 것이다. 세계 전기차 시장 장악에 나서려던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이 주춤하겠죠. 그러면 테슬라한테 유리합니다. 테슬라 유리하니까 오늘 3%, 3.9% 올랐어요.